이런 사이에 그 장외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윤석열을 빠르게 파면하라, 신속하게 파면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백혜련 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했습니다. 큰일이에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란 테러는요. 예전에 이를테면은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1991년에 이제 정원식 국무총리 그리고 뭐 2016년에 이제 황교안 총리 그리고 뭐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9년인가 있는데 맞아요. 대부분 네. 형사처벌 받았어요. 징역형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단순히 의사표현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이거를 물리적 폭력 행사로 봤다라는 테러다, 거를 그러니까. 테러다. 네. 예, 이렇게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빨리 선고가 안 나면요. 이게 이제 계란이었다가 이게 짱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정치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이거를 자제시켜야 되는데 헌재가 가루가 될 거다. 개구리에 부추겨요. 밟혀서 뭐 그러니까 황소에 밟히는 개구락지 신세가 될 거다. 이런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들을 계속 쓰는 정치권도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제를 해야 된다. 정치인들이 어쨌든 폭력적인 언어를 폭력을 유도할 수 있는 언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빨리 나야 돼요, 진짜. 그 나라 그러니까 큰일 이런 나겠어요. 부분들 때문에. 네, 나라 큰일 나겠어요. 네. 왜냐면 이게 원래 우리가 14일로 모두가 예측을 했다가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늦춰지면서 사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본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헌재에 그 어떤 뭐 입장이 없는 맞아. 상태로 네. 길어지니까 그것 쪽은 그것 쪽인데 기다리는 사실 저희들도 이게 감정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진정을 이게 해야 되지만 헌재가 잘못한 부분은 전 짚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면 장기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내려지고 변론 종결 이후에 통례로 내리던 2주를 어기면서까지 길어지면 그렇지. 헌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국민한테 해줘야 아니, 됩니다. 그거 하라고 네. 공보관하고 부공보관 놔둔 거예요. 근데 그 서비스를 하나도 안 했어요. 물론 조심한답시고 아무 일도 안 한 건데 네. 아니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릇 깰 일도 없죠. 설거지를 해야 그릇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그 역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배달 어플 우리가 시켜도 접수됐다. 그리고 조리 중이다. 픽업했다. 집에 오고 있다. 오토바이 그림까지 나옵니다 지금. 요 정도 맞죠. 설명해줘야 되거든요. 선거 일정을 그래픽화해서라도 보여줘야 그래픽은 된다. 했었어야 네. 되거든요. 네. 내용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평의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예. 어느 정도쯤에는 나올 거다를 알려줘야 국민들이 좀 생업도 하다가 그때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유리한 시나리오들을 맞아. 모든 시나리오를 다 유통시키니까 그렇죠.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재의 이거는 불성실한 공보 서비스는 저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공보관들을 비판하기보다는 헌재 재판관들이 빨리 결정을 했었으면은 그렇죠. 이런 그렇죠. 문제가 아예 네.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너무 그런 정치적인 좀 대담성, 좀 과단성이 많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전원법재판소가 법과 원칙만을 고려했다라고 하면요 여기까지 올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그게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파면이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네. 쑥 쓰면 파면밖에 쓸 게 없는 건데 사실은 오히려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너무 아쉬운 모든 거예요. 사안이 너무 아쉬운 겁니다. 아니 그리고 통상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 피청구인의 그런 최후 진술 이런 게 있으면은 변론이 종결되면 그 예를 들면 법대에 있는 판사가 며칠 날 선고하겠으면 이런 걸 해주는데 헌재 시스템에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약간 우리 국민들을 더 약간 기다리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는 아니 것 그리고 같아요. 이게 단심제잖아요. 단심제인데 규정도 매우 빈약해요.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어 타법을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많고 사실상 헌재의 모든 소송지휘권이 거의 맡겨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원칙대로 하면서 빠르게 과단성 있게 해줘야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규정이 다 지금 제각각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법 단계설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 예를 들면 명령규칙, 법률, 헌법이 있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법의 무게는 더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규정의 내용은 더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위로 재량이 너무 내려갈수록 많다 이거지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하위로 네. 내려갈수록 오히려 살이 붙으면서 더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다루는 거니까 이연령 비연령이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건데 빠르게 정무 판단을 해서 이거는 결론을 빨리 내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고 하면은 공보 서비스라도 좀 친절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속을 좀 안심시켜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이 된 거고요. 전 아까 그 계란 테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처럼 무슨 정치인들이 올바른 길 막 갈 때, 그러니까 잘못 갈 때 막 계란 던져서 항의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정치인들이 올바른 발언을 하는데
거의 테러 수준으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이번에 백혜련 의원이 맞았는데 네. 부위가 만약 안경 쓰고 있고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위험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눈 쪽이에요. 유리가 깨지면서 또 유리가 눈에 그리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가서는 뭐 삶은 달걀인지 날계란인지 뭐 이런 맞아, 얘기도 맞아. 있었지만 나중에 누가 돌 던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 위태로운 지경으로 한국 정치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백혜련 생각이 의원도 듭니다. 실제로 맞은 다음에 너무 아프니까 이게 찐계란 아니냐 이런 얘기 엄청 한 거 아프죠.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계란을 거였는데 두 개를 네. 맞았대요. 두 개를. 두 개를 예, 예. 하나는 날계란을 맞고 다른 거는 삶은 계란을 맞았어요. 근데 속도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예. 눈에 이렇게 박히는 걸 보면서 아, 아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진짜 예고편에 위험해. 불과한 게 지금 윤석열의 극우 지지자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지금 중무장을 해야 된다. 경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필요한 장구가 뭐가 있는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일단은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헬멧을 착용해라. 그리고 전술조끼를 입어라. 방탄 패드를 해라. 팔꿈치 무릎 보호대를 해라. 그리고 캡사이신의 사용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착용하라 이런 취지인데 여기까지는 방어적 요소가 많으니까 그렇다 칩니다. 공격 무기, 호신용 스프레이, 그 다음에 삼단봉 이런 것들도 구비를 해가지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싸우자 이런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전쟁 준비하는 거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헬멧에 뭐 방탄조끼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은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헌재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철조망 있는 거 지금 이런데 긁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호 장비까지 해가지고 넘어가겠다는 뜻이죠 그게 사실은. 헌재 넘어간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해서 빨리 내야 된다. 다만 이제 저도 빨리 내야 된다라는 거는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으니까 다만 이제 헌재의 고민이 이들이 납득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고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차원에서 조금 진정시키는 이게 또 지금 사전 조치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도 너무 이게 늘어졌다라는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2명이 지금 분신해서 사망했어요. 맞아요. 네. 한 명은 공수처 앞에서 진작에 사망했고 어제 또 한 명이 그러니까 광화문 앞에서 분신한 사람이 결국 사망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몇 명이 더 분신할지 모릅니다 지금. 근데 그거 예. 관련해서도 윤석열이 또 입장을 냈어요. 대통령실 참모진이 거기 빈소를 갔고 그렇다면서요. 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신 분 아버님의 뜻을 잘 받들겠다라고 윤석열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거 진짜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제 편가르기를 어떻게 보면은 하는 셈인 건데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 탄핵 찬성한 국민의힘 김상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제 목욕탕 갔더니 야 광주 목욕탕 가지 왜 울산으로 왔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서 괴롭힘이 더 심하다 이런 토로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울산에 다닐 때는 본인이 선글라스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된답니다. 이게 사실은 얼마나 그런 존재론적인 위협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뭐 진정성은 믿어요. 김상우 의원의 어떤 진정성들을 굉장히 믿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 의원이 지금 김상우 의원이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정치인들한테는 그렇죠. 왕따를 네. 당하고 지지자들한테는 국힘 지지자한테는 위협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성을 찾길 바란다. 특히 이제 뭐 백혜련 의원 테러하듯이 이런 식으로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고 네. 뭐 이재명 대표 암살에서도 있었고만 그러니까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 지지자들도 좀 제발 지금은 폭력을 사용하면은 얘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네. 또 그런 걸 노리고 또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혼란을 틈타서 더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은 이게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네.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 조금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의외의 지점에서 그래도 약간 희망을 봤는데 뭐냐면 오늘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그 연금 개혁, 그 모수 개혁에 합의를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에 합의를 한 내용을 보고 형식상으로 보면서 사실은 이런 이벤트 만약에 합의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 직무 복귀를 해 그러면 제일 좋은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복귀했을 때 그걸 미리 합의하는 걸 보고 아 국민의힘도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제 겉바 속촉처럼 이제 겉으로는 따로 이렇게 표현은 뭐 대통령 뭐 사랑해요, 뭐 대통령 복귀해야 됩니다, 막 절절하게 떠들지만은
다 속마음들이야 뭐 돌아오는 것도 골칫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지난 2년 6개월도 대통령의 손아귀 안에 놀아나는 정당이 네. 됐는데 앞으로도 이제 본인들은 이제 새 길을 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 뭐 저는 사실 너무 합의 수준이 좀 낮고 미진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여야가 저렇게 합의안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 긍정적이다. 거죠. 네. 그 합의 자체만은. 그래서 저는 좀 한국 정치가 좀 이성을 찾고 이젠 정상 궤도로 좀 가야 되는데 제발 부디 좀 그 시작점이 좀 됐으면 좋겠고 네. 정말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특히나 이 정치 쪽에 있어서 폭력은 폭력을 더 부르기 때문에 절대 이건 안 되는 일이고 그 진영 내에서 그렇게 폭력 쓰는 사람들을 스스로 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한국 정치를 걷잡을 그렇죠. 수 없고 네. 이거는 정말 내전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특별한 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간만에 뭔가를 합의를 봤잖아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합의를 봤으면은 이제는 추경안 합의까지 빨리 가야 된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헌재가 한덕수 총리부터 이렇게 탄핵 선고하기로. 선고를 하기로 한 거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라고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요 한덕수 거를 좀 지켜봐라. 요거를 좀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정족수가 그러면 150명이냐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게 네. 논쟁이 있잖아요. 한덕수 거 나오는 거 보면 압니다. 일단은. 답이 그러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정답지가 나오는 거죠. 정답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정족수에 대한. 정족수에 네. 대한 그러니까 그것도 지켜보고 또 하나는 이제 최상목을 만약에 한덕수가 살아 돌아오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최상목을 탄핵할 게 아니라 한덕수를 다시 이제 상대로 싸워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 정리가 되고 다른 국면이 펼쳐지니까 약간은 민주당 그러니까 헌재에서 그 부분을 지금 전국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지금 절차에 들어간다라고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조금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예. 그 헨젤과 그레테님이 이 말인즉슨 헌재가 정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하시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게 두 분께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대화였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파면을 당하면 대선이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60일이 열리잖아요. 그 기간에 그는 유튜브에 출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윤석열? 네. 윤석열 저는 출연한다고 보고요. 네. 네, 출연한다고 보고 집회는 뭐 더 높은 확률로 나간다고 보고 윤석열 TV는 좀 이따 만들 것 같아요. TV도 왜 이따 만드는 겁니까? 왜? 아니 왜냐하면 대목인데. 지금은 불러주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무게감이 있는데 이제 윤석열 TV를 만든다라는 거는 불러주는 데가 없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직접 네. 떠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때쯤 만들 거다. 근데 저는 유튜브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 유튜브.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종류도 다양하잖아. 고성국 TV도 있고 그렇지. 서정국 TV도 있고 대승기 사실은 TV도 있고. 인간관계상 어디를 먼저 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이게. 따따부따도 있죠. 따따부따도 있고.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사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스타일대로 계속 지금처럼 선전선동을 끝까지 전 할 걸로 하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파면의 필요성이 더 큰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 당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씨죠. 윤석열 씨가 그때 가서 어마어마한 방송을 가면서 이제 떠들고 다닐 텐데 뭐 말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표 떨어지는 소리 계속 들리죠. 이제 계속 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보수의 종말, 제가 이제 종라인이거든요. 보수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라인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뭐 괜찮다. 그렇게 계속 떠들고 네. 다니고 떠들다가 이제 뭐 대선은 좀 지나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사법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기현 부장이 뭐 영장을 재발부를 하든 아니면 네. 또 다른 별건이 또 수사가 시작이 될 게 산더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죠. 공직선거법 사안도 거짓말 당한 거 다 그거 공소시효 정지돼 있다가 이제 다시 수사 다 들어오는 돌려서 거예요. 슬슬 예, 다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차례로, 겁니다. 네.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나가서 떠들더라도 표에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이고 본인은 이제 본집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로 이제 갈 겁니다. 아 그리고 조만간에. 곽수환 씨는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방송을 잘할 재질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 네. 그런 성향을 다 떠나서 윤석열의 발화 습관 이런 걸 봤을 때 방송하기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씨 그게 방송
말 한마디 하는데도 정신 사납게 고개 왔다 갔다 거리고 말 천천히 거리지 목소리도 걸걸하지 그게 방송 뭐 됩니까? 그래요? 근데 재미는 예. 있어. 예능감은 있어. 예능감은 있어. 그러니까 찾아보게는 돼요. 되게 기분은 별로 이렇게 썩 유쾌하진 않은데 보게 되는 맛은 좀 있어. 시청률은 좀 나오는 스타일. 아니 근데 그 궁금한 게 뭐 윤석열 TV고 나발이고 파면되면은 파면된 순간에 바로 나와야 되죠? 한 2, 3일 안에 방 빼야 돼. 예, 2, 방 3일 빼야 안에 되는 거죠. 무조건 빼야 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버팅기기 안 되는 거죠? 아 이제 그렇죠. 버팅길 수도 예. 있는데 버팅기면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건 그때는 나중에 끄집어내야지. 세금을 함부로 마음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끄집어내야죠. 이제 또 소송으로 별도의 문제가 나오죠. 별도의 문제로 돌아올 근데 게 보통 뻔하기 2, 3일 때문에 안에는 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파면 당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시간 줬던 것 같아요. 상식이 안 바로 먹히는 사람이라서 아, 그놈은. 그러니까네. 정말로 근데 유유상종인 게 윤석열과 김건희. 김건희 뭐 했나 봤더니 와. 우리 윤석열님이 체포된 이후에 경호처를 찾아가서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이 그 김신 그 경호처 가족부장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 네. 포렌식을 하고 거기에 내용이 있는 건데 김건희가 김신 가족부장이 없는 때 와가지고 닥달을 하니까 그 경호처 직원이 그 얘기를 듣고 여사님한테 지금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한 해서 거구나. 그게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전화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뭐가 사실 무근인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이거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부부가 쌍으로 좀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정신분석학자나 의학자는 아니지만은 네. 소시오패스의 광의에 보편적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통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 대체로.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총을 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이 경호처 사람들은 다 감옥 가거나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죽든 살든 상관을 안 하는 거야. 나만 살리면 돼. 예.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아파트 얘기가 지금 북방한계선 이렇게 네. 고도 높여가지고 지나가고 일반 통신으로 뭐 적을 공격하라 이런 거를 노출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소모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부부가 쌍으로 이제 그렇게 네. 본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이 총을 들어서라도 나를 막아라라고 했던 게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 예, 부인했잖아요. 그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그거 맞아, 부인했잖아요. 그거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구속이 굉장히 빨리 될 것 같다. 위험한 사람들인 거를 이게 만천하가 다 받고 뭐 원래도 받지만 특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 뭐가 됐든 그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은 두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요, 거를 예. 알게 된 거고 지금 이번 주 내일에 김성훈 경호차장이랑 이광우 경호본부장 네. 이 사람들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심사가. 들어가잖아요. 네. 김건희 이 말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그냥 구속 거의 99.9%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와 윤석열의 말을 듣는 사람이 김성훈하고 이광우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만약에 파면됐을 때 그렇지. 이 사람들이 만약에 경호처에 남아 있으면은 또 총기 들라고 할 또 안 테고. 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네. 이 사람들을 빨리 격리시키고 제거를 해야지 파면된 다음에 윤석열 나오는 것도 스무스하게 될 거니까 내일의 그 영장 실질 심사도 굉장히 잘 빠르게 될 거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고려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분들의 그 김성훈하고 이광우의 그 범죄 행위로만도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인멸의 정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이미 충분해요. 무조건 그동안 영장을 안 치니까 우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그랬던 얘기한 거지. 거지. 예. 영장은 발부돼도 진짜 100장은 더 나왔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김건희 씨의 이 발언을 보면서 이거 영화 극본도 이렇게 쓰라해도 못 써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사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악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영부인이면 가서 경호처 사무실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우리 내외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늘공들이신데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화기 쓰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리고 절대 유혈 사태 만들지 마십시오. 토리 아빠가 욱해서 한 일이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 보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어디 와가지고 이거 무슨 블랙 컨슈머 비슷해요. 어디 와가지고 뭐 점장 나와 뭐 이러면서 막 뭐 무릎 꿇어 이런 미치광이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떠올라요. 어디 상점 가가지고 그리고 네. 그 진상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통으로 범죄 집단이고 한 몸이구나라고 더 생각이 드는 게 이거를 보면서 너무 짜증났던 포인트가 윤석열 잡혀 들어가면서 그런 보도들 막 나왔잖아요. 윤석열이 김건희 보고 가려고 했는데 누워 있어서 뭐 몸이 안 좋아서 쇠약해졌다. 보지도 네네. 못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뭐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누워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잡혀가고 나서 잘 일어나서 잘 일어나서 이짓거리하고 그거 다녔던 꼴깍떨 거예요. 체력은 있었던가요? 가서? 이게 그럼 근데 그 소스가 어디서 나왔겠어? 대통령실에서 내가 불쌍하게 나왔겠지. 코스프레하는 행위들을 전화를 했으니까 그런 건데 게다가 이 말만 했으면 또 말을 안 합니다. 그 뒤에 붙은 말이 더 가관이죠.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을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우울증설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알아 누웠다 뭐 그거는 사실 알아 누웠다가도 뭐 힘 나면 또 돌아다니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말로는요. 그러니까 나도 죽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자업자득이거든요. 이 상황을 만든 거는 본인인데 어쨌든 그렇지. 우울증의 상황에 오면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누구를 쏴 죽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의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을 좀 얘기를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김건희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김건희 개인이 아픈 것보다도 이런데 아직도 권력을 사실상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네.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바빠. 조선일보도 폐간시켜야 되고 이재명도 쏴야 되고. 이재명도 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목숨을 여러 군데 그러니까, 거네 네. 진짜.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친 사람. 여러 군데 여러 걸어 군데 진짜. 걸어 지금. 그것도 폐간도 목숨 걸고 폐간에도 한다고 걸고, 했습니다. 예, 예. 정말 다 걸고 있어요 사방에. 어. 정말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합니까? 아니 속에 이런 생각 품을 수도 없는 거를 입 밖에 지금 내밀고 많은 사람이 듣고 이게 지금 영장에도 적시된 내용이에요. 맞아요. 이거 부인 네. 못 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부인합니까? 다 확인이 돼서 영장에도 넣는 말인데 이게 진짜 정신 감정하면은 거의 레드 카드 나올 거예요. 제가 맞아. 볼 때는 너무 아니, 심각한 근데 거예요. 이런 김건희를 상대로 지금까지 야당이 총 4차례에 걸쳐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번번이 다 거부권 행사가 돼서 돌아왔고 이번에는 그게 안 되니까 상설특검법을 새로 낸 겁니다. 무려 11가지 의혹을 가지고 상설특검법 이것 역시도 근데 문제는 뭐냐. 최상목이 허가 안 해주면 될 리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 지금 상설특검 하나 네. 뭐 진행 중이지 네, 내란 관련된 거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추천 안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추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상목이 지금 그 마은혁 임명만 안 한 게 법 위반이 아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라는 게 안 적혀 있기는 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러니까 지체 그 없이. 지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지체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체가 너무 이제 괴리가 심한 거지. 사실은 이것도 그러니까 탄핵 사유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네. 근데 어쨌든 모든 게 지금 꽉 막혀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는 순간 하나씩 순리대로 다 풀릴 거예요. 결국은 이게 모든 걸 한 점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뭐 임명도 안 되고 하는 게 윤석열이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윤석열이 파면이 네. 되는 순간 갑자기 검찰이 득달같이 김건희도 소환해서 할 테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임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최상목은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네. 나오는 거 보고 거취가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